네, 안녕하세요. 시작해요 언리얼 2020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웨비나 첫째 날으로 건축 분야를 위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는 첫 번째 세션에 건축 계획 디자이너를 위한 트윈모션 시작하기를 진행할 에픽게임즈의 진드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5분 정도의 핵심 요약 프레젠테이션을 드리고요. 40분 정도의 트레이닝을 하고 이후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을 보시면 Q&A 게시판 링크가 계속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네, 세션 진행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Q&A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세션이 끝나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윈모션은 리얼타임 3D 시각화 툴로 건축 시각화에 많이 사용됩니다.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고요. 작년 5월부터 에픽게임즈에 합류하게 되어서 이번 시작해 언리얼 2020에서 트윈모션도 다루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강연에서 작년 11월에 에픽게임즈에 합류한 고퀄리티 에셋 라이브러리 툴 세트인 퀵셀A, 메가스캔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저희가 계획 설계 단계에서 시각화를 할 때 겪어온 어려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계획안을 모델링을 시각화를 할 때 보통은 마감재 표현에 30분, 그리고 조감도 투시도 동영상 표현에 30분, 계획대지 주변에 있는 가로수나 근린공원, 녹지 등을 표현하는데 6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로케이션, 즉 이제 라이팅 부분을 표현하는데 30분 소요가 되고, 캐릭터나 차량들을 이용해서 장면의 생기를 불어넣는데 30분이 소요가 되어서 총 3시간 정도의 작업 시간을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계획안이 한 개로서 끝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3개의 계획안을 시각화를 할 때는 무려 9시간의 작업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워크플로우의 특성상 계획안이 여러 가지일 때 디자인 검토나 평가를 위해서는 파일마다 동일한 세팅 값을 해주는 게 필수적인데요. 기존의 워크플로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기만 하고 수정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러한 특이점으로 인해서 기존 계획 단계에서는 시각화를 하려면 늘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반면 트윈모션의 워크플로우에서는 애초부터 계획안의 숫자만큼 파일이 분기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공통 요소인 카메라 워크나 라이팅이나 주변 환경 등은 단 한 번만 작업하시고 계획안마다 매핑만 해주면 작업 시간을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작업할 땐 단 4시간이면 3개나 되는 건축 계획안의 시각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디자인 변경에 의한 수정, 그러니까 모델링 수정을 반영하는 것 역시도 신속하게 대응 가능하고요. 이로 인해서 생산성을 증대하고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획 디자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디자인 평가, 즉 검증이나 이런 단계에서 일괄적인 환경 세팅을 기반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리뷰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성이 높은 트윈모션을 시작하고자 하실 때 우선 체험판부터 사용하시길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체험판은 기능이나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DRM이 전혀 없고요. 참고로 렌더링의 크기는 최대 2K인데 여러분들이 인쇄하시는 용도로는 충분한 화질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험판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리얼 엔진 웹사이트에서 상단에 인더스트리 건축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의 트윈모션을 클릭하시고요. 지금 시작하기를 클릭 후 무료 체험판을 선택합니다. 이때 에픽게임즈 계정으로 로그인을 필요로 합니다. 네, 이곳에서 에픽게임즈 런처 다운로드를 클릭. 이렇게 하면 런처를 다운로드를 하고 설치를 하시고 런처를 실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 다시 한번 에픽게임즈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요. 좌측에 있는 언리얼 엔진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상단에 있는 트윈모션 메뉴를 클릭하여 리스트를 펼치고 트윈모션 체험판을 선택하시고 설치를 클릭하면 다운로드와 설치가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트윈모션으로 어떤 트레이닝을 진행할지 결과물부터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해둔 스케치업 예제 파일부터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스케치업 예제 파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사이트 레이어를 따로 설정해 두었고요. 그리고 계획안 1, 즉 Alt 1 레이어를 이렇게 따로 설정했고, Alt 2 레이어 역시도 이렇게 별도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Alt 1과 사이트만 띄웠을 때 이런 형태로 구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트윈모션에서 작업해둔 작업 결과물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트윈모션에서 작업된 결과물입니다. 스케치업이고요. 네, 교차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윈모션과 스케치업에서 작업된 결과물의 차이가 많죠. 저희가 오늘 이 정도 퀄리티로 스케치업의 모델을 가져와서 이 정도 퀄리티로 올리는 트레이닝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프리젠터 기능, 프리젠터 모드라고 해요. 지금 보시는 이 작업 화면은 트윈모션의 프리젠테이션에 특화된 그런 어떤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Alt 1과 Alt 2를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설정은 주변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죠. 동일한 환경 설정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Alt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해가 진력쯤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네, Alt2의 경우에는 지금 바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쪽에는 거대한 옹벽으로 인해서 측 인면부에서 어떤 채광량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채광량의 손해를 보는 것은 어떤 시간일 때에 채광량에 피해를 입게 되는지, 이 옹벽으로 인한 피해를 어떤 시간까지는 괜찮은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스터디를 할 때 네, 저 거대한 옹벽으로 인해서 오후 3시부터 네, 채광량이 확 줄어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크리티컬한 수준이면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디자인에 대한 변경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런 디자인 변경이 된 모델링을 트윈모션에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목차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스케치업 모델링을 익스포트해서 트윈모션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이 트윈모션에서 각종 이제 세팅들 나무를 배치하거나 매핑을 하거나 카메라 이미지와 투시도를 세팅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 변경을 가정하여서 모델링에 대한 수정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예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방금 전에 보셨던 전체 화면 모드인 프리젠터를 이용하셔서 발주처 프레젠테이션에 활용을 하고 또한 발주처와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을 수렴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 파일을 트윈모션으로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렉트 링크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익스포트, 임포트 방식입니다. 저희는 두 번째 방식인 익스포트, 임포트 방식을 사용하고요. 이때 사용할 확장자는 FBX 파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윈모션에서는 이 FBX 파일을 가져오실 때 하셔야 되는 특별한 설정이 있는데요. 그 설정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프로그램을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업에서 익스포트 하는 법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스케치업을 열고요. 자, 먼저 사이트 레이어만 활성화를 하고요. 파일에 들어가서 익스포트 3D 모델.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저는 이미 여기 FBX 파일을 다 뽑아서 익스포트해서 준비를 해 두었어요. 근데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 위에 덮어씌워 내보내겠습니다. 예, 하면 네, 이렇게 익스포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트만 내보내고 있죠. 이 사이트가 다 익스포트가 되고 나면 Alt1만 레이어를 활성화해서 Alt1만 익스포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네, Alt1만 활성화해서 익스포트 하고요. 그 다음은 Alt2만 활성화해서 익스포트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파일을 바로 트윈모션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입니다. 먼저 UI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창은 라이브러리 창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나 각종 머티리얼들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나무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배치를 하고요. 하단에 있는 이 작업창은 워크스페이스라고 불리는데요.
이 워크스페이스는 이렇게 어떤 편집을 하거나 수정 작업을 할 때, 세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작업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워크스페이스는 제가 하는 작업에 어떤 작업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단에 메뉴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가장 최적화된 편집창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레이어 창은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익숙한 방식의 레이어 방식입니다. 네, 눈을 끄면 레이어가 비활성화가 되죠. 네, 당연히 이 레이어는 선택도 가능하고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딜리트 키로도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져오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윈모션의 가져오기는 하단 메뉴에 가져오기에서 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I입니다. 컨트롤 I 눌러서 이렇게 가져오기 창을 띄우고요. 단위 전환이 있는데 이 값을 꼭 체크를 끄셔야 됩니다. 스케치업 FBX 파일을 가져올 때는 체크를 꼭 끄시고 값을 0.1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열기 해서 제가 아까 준비해둔 FBX 파일 사이트부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연속적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은 Alt1. 네, 재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유지하기를 하고 확인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Alt2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모델들을 가져왔는데 모델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쉽게 모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레이어에서 제가 가져온 모델을 선택을 해주고 키보드에 있는 F키를 누르시면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오빗으로 이렇게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 오빗 기능은 뭐냐면요. 제가 선택한 레이어를 누르고 F를 눌러주면 줌 익스텐드를 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Alt2를 선택하고 F를 누르면 Alt2의 줌 익스텐드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어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하다가 적절한 위치에 들어가지 못해서 길을 잃었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스케치업에서 했던 것처럼 Alt1만 활성화해보고 Alt2만 활성화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은 바로 로케이션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이트의 식생들 배치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사이트 Alt1만 활성화를 한 상태에서 로케이션을 설정하겠습니다. 세팅에 들어가시면 위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팅의 위치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지도가 뜹니다. 저는 이 지도에서 네, 제주도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월 보시면은 7월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7월에 오후 2시일 때 어떠한 인형평가 결과를 보여줄 것인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죠. 네, 서울로 변경하겠습니다. 네, 서울로 변경해서 이렇게 선스터디를 해서 시간을 변경하긴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특징 중에 하나는 7월의 특징 중에 하나는 태양의 고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꼭지점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태양의 고도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9월이나 10월 또는 12월 정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값인 7월로 두었을 때는 그림자가 너무 짧게 형성이 되고 이런 창호를 통해서 깊게 유입되어야 될 일광들이 굉장히 짧게 표현되는 것이 멋없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보통 9월이나 10월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네, 9월 정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훨씬 더 아까보다 빛이 깊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그 다음 방위각은요. 지금 보시면 이 방위각을 돌리게 되면 나침반에 자북침이 이렇게 회전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0에 두었을 때 정북입니다. 만약에 저희의 사이트가 정북으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방위각을 돌려줘서 적절한 값을 찾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는요.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그림을 클릭하면 네, 정말 쉬운 편입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어떤 이미지들을 표시를 할 건지 네, 이런 시골인지 아니면 산맥인지 정말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회전은 말 그대로 회전입니다. 트윈모션의 UI들은 굉장히 이렇게 손쉽게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즉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정말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진행할 부분은 바로 뒤쪽에 저희 계획안 사이트 뒤쪽에 어떤 작은 언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경과 지형에 들어가셔서 랜드스케이프에 가서 플랫을 작업 화면에 드래그 앤 드롭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플랫을 드래그 앤 드롭하고 대지 편집 모드에 들어가서 지름을 키워주고 올리기 버튼으로 강도는 좀 낮추어서 꾹 눌러보면, 네, 제가 누르고 있는 만큼 이렇게 대지 편집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올리기 모드로 저희 계획안 뒤쪽으로, 네, 너무 높지 않은 그런 언덕을 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뭐 산까지는 아니고요. 단순히 레벨차가 좀 있는 저희 사이트 뒤쪽으로 있는 능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행자 시선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적당한 능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능선에 페인팅 기능으로요. 그리고 쉐입은 스텐으로 변경을 하여서 어떤 바위들을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바위들이 표현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안반 느낌으로도 표현을 해서 자칫 너무 너무 이렇게 잔디 텍스처로만 표현될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나 좀 어떤 리얼리티를 이렇게 부각하도록 하는 방법들도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곳에 이제 나무들을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배치하는 방법은 드래그 앤 드롭해서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네 그루, 다섯 그루, 여섯 그루. 네, 이런 식으로 이 건물 뒤에 나무를 다 심어 주려면 아마 드래그 앤 드롭을 한 100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손목이 아프겠죠. 네, 그래서 이보다 훨씬 더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 계획안 뒤에 식생들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배치한 식생들은 삭제를 하고요. 바로 자동화 메뉴로 가서 식물 페인트로 갑니다. 자, 이 식물 페인트 메뉴로 오셔서 이렇게 식생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선택한 식생 두 개를 브러쉬 모드로 변경하시고 지름을 적당히 키우셔서 이렇게 꾹 클릭해서 가면, 네, 이 브러쉬가 스치는 곳에 식생들이 쭉 배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식생들을 배치하면 정말 편리하게 빠르게 단시간에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데는 지우개로 지워줘야겠죠. 지우개로. 네, 여긴 아니에요. 네, 도로는 아니에요. 네, 이렇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한 식생들을 이제 중간에 다른 식생을 또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밀집도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식생들을 이렇게 추가를 하고 여러분들께 이 식생들은 좀 개별적인 디테일한 설정들은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나이 기능은 이렇게 식생의 성장, 그러니까 수령을 표현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바람은 이렇게 켜져 있으면은, 네, 기본적으로 식생들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시면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꺼짐해주면, 이 소나무를 선택하고 바람 모드를 이렇게 비활성화 해주면 가만히 있습니다. 당연히 켜주는 게 낫겠죠. 동영상을 위해서. 네, 이렇게 빠르게 식생들, 조경 군락들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잔디 부분을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이 빈 공터에 잔디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물 페인트 기능으로 와서 여기 이제 잔디, 롱그래스 하나를 이곳에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화면에 내려와서 보면, 이 잔디는 일반적인 이 우측에 있는 이 일반적인 텍스처와는 다르죠. 네, 실제 3D로 하늘하는 잔디가 표현이 되었는데요. 네, 이 잔디 역시 또 세팅에 들어가시면 잔디의 높낮이를 이렇게 굉장히 손쉽게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잔디의 끄트머리에 수분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색상이 바래는 듯한 이러한 표현도 가능하면 물론, 마치 이제 대규모 축구장이나 스타디움이나 잔디밭,
어떤 한강 둔치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스트라이프, 즉 줄무늬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트윈모션의 어떤 식생 기능들은 정말 빠르게 적은 손을 들이고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매핑. 네, 그 다음은 매핑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핑을 할 때 저는 네, 매핑을 위해서 제가 매핑을 할 때 저는 이 부분에 지금 메탈 징크가 매핑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저는 우드 사이딩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머티리얼에 들어와서 목재로 들어와서 우드 사이딩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매핑합니다. 정말 손쉽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스케일을 키워주면 네, 스케일이 커지게 되고요. 스케일을 줄여주면 조밀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컬러 부분은요, 제가 정말 자주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 제가 이렇게 클릭하는 색상을 브리딩을 해줍니다. 기존에 있는 이런 가로 결의 그레인들은 유지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그레인을 저는 지금 마치 메이플 우드 스타일링 같은 느낌인데 얘를 체리처럼 표현하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색조를 진하게 표현해서 마치 체리목 조금 더 체리목처럼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고요. 혹은 단순히 티크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겠다. 그냥 톤만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티크목 같은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우드 사이딩 하나는 변화할 수 있는 머티리얼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제가 원한다면 체리로도 될 수 있고, 티크로도 될 수 있고, 오크로도 될 수 있고요. 네,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료를 선택하실 때의 기준이 이 썸네일을 보시고 이 재료의 그레인이 나한테 내가 찾는 그레인인가를 평가하시고 매핑을 하신 다음에 컬러 브리딩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매핑의 시간들을 빠르게 많은 것들을 매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케일 지금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줄눈이 맞지 않는 것이 보이고 있죠. 네, 이 줄눈을 맞추기 위해서 스케일 밑에 있는 더보기 메뉴를 들어가고요. 축에 들어가서 Y축을 이렇게 이동을 해서 제 필요에 맞도록 이렇게 축을 맞춰 주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머티리얼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쪽에 벽돌 부분에 매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벽돌 라이브러리들 중에서 제가 찾는 머티리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구글에서 이제 이미지 검색을 해서 텍스처를 최대한 찾아보는 시도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퀵셀에 대해서 퀵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퀵셀은 회사 이름이고요. 에픽게임즈에 지난해 11월에 합류를 했습니다. 퀵셀의 제품 중에 메가스캔이라는 고퀄리티 에셋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 패키지 안에는 지금 들어와 보시면 각종 3D 에셋은 물론 머티리얼 에셋까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에셋들은 언리얼 엔진 사용자분들과 트윈모션 사용자분들께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저는 서페이스 부분으로 이동해서 브릭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로 들어와서 제가 이 재료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브릭 패케이드. 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도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재료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세팅을 눌러서 먼저 제가 필요로 없는 것들은 이렇게 빼도록 할 건데요. 기본 제공되는 화질이 무려 8K나 되기 때문에 트윈모션에 매핑을 하면은 제 시스템에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2K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디퓨즈 맵은 그대로 두고요. 앰비언스 오클루전 맵 필요 없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러프니스 맵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디퓨즈와 노멀 맵 두 개만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앰비언스 오클루전 맵이나 노멀 맵이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래대로 하면 포토샵에서 정말 수작업으로 고생하셔서 만드셔야 되는 머티리얼들인데 퀵셀에서는 그런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하시지 않도록 저런 머티리얼 패키지를 통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바둑판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이런 플러스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플러스 아이콘을 누른 다음 새로운 머티리얼이 형성이 되면
이 옹벽으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매핑을 하겠습니다. 이제 퀵셀 머티리얼을 지정해 주기만 하면 돼요. 컬러에 더보기에 들어가서 텍스처를 클릭하고 열기, 그리고 네, 제가 다운로드 받은 재료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범프 맵을 랩핑을 해야 됩니다. 한 단계 뒤로 가서 세팅에 들어가서 범프에 들어가서 텍스처를 클릭하고 열기. 네, 아까 갔던 경로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노멀 맵을 선택을 해줍니다. 범프를 맵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 네, 한 단계 뒤로 가서 범프 맵을 이렇게 올려주어야 됩니다. 네, 가까이서 확인해 보죠. 네, 이 범프 맵이 정말 잘 표현이 되고 있죠. 네, 정말 마음에 드는 재료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벽돌이 가로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에 들어가서 회전을 90도로 입력을 해줘서 가로로 매핑을 하고 제가 원하는 적절한 크기로 지정. 그리고 컬러 값은 조금 더 다크하고 온색을 조금 띌 수 있도록 이런 색상을, 이런 컬러 브리딩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정말 마음에 들어서 다음부터 계속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라이브러리를 마우스 우클릭하고 사용자 라이브러리에 추가하면 제가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다다음 프로젝트에서도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용자 라이브러리는 라이브러리의 사용자 라이브러리의 경로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제가 카테고리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생성하고 이름을 변경해 줄 수도 있고, 이름을 변경해 줄 수도 있고, 이 재료를 이곳에 포함시켜서 카테고리에 잘 정리를 해둘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퀵셀 메가 스캔을 사용해서 트윈모션에서 사용자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까지 했습니다. 이제 계획안마다 어떤 최적화된 카메라를 잡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부분, 네, 저는 이제 하단 메뉴에 미디어에 들어와서요. 이미지로 들어와서 지금 이미 몇 가지 만들어둔 장면이 있는데요. 네. 자,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할 때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옵션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스듬하게 이쪽 위치에서 여기서 투시도를 하나를 찍도록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시도를 생성하겠습니다. 트윈모션에 이런 그 이미지나 비디오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제가 이 이미지를 생성할 당시에 활성화된 레이어를 기억하여서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저는 같은 위치에서 Alt1은 비활성화하고 Alt2를 활성화하고 생성을 하게 되면, 네, 이미지 5는 이쪽을 확인하세요. 이쪽을 보고 계세요. 네, 이미지 5는 이미지 5, 이미지 6. 네, 레이어가 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이 특이점 때문에 트윈모션은 이 특이점 덕분에 트윈모션에서는 단 하나의 트윈모션 파일로 여러 가지의 계획안 모델링 파일을 한 번에 가져와서 통합하고 어떤 디자인 검증을 하고 시각화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변심해서 예를 들어서 네, Alt1은 또 없이 그냥 지역만 볼 거야, 사이트만 볼 거야 이런다면, 자, 이렇게 Alt1 끈 상태에서 여기에 마우스를 얹으면 다시 캡처하고 있죠. 이렇게 다시 캡처를 해주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Alt1을 켜서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켜주고 다시 캡처해주면 네,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참 쉽죠. 그리고 건축가 분들한테 꼭 필요한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지의 더보기 메뉴에 들어가시면은요, 카메라 부분에 가면 저는 이 원근 조정 옵션을 미리 활성화를 해 두었었는데요. 이 원근 조정 옵션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장면을 좀 밑에서 위로 축 지켜보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수직선분들이 이렇게 위쪽으로 가면서 모이면서 3소점2 CPU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현상은 이렇게 광각을 더 주게 되었을 때 훨씬 더 심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원근 조정을 켜주시면 2소점 투시도로 즉시적으로 보정되어서 2소점 투시도로 한번 2소점 투시도로 즉시적으로 보정해서 이렇게 뿌려주게 됩니다. 네. 설계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 꼭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죠. 네.
그리고 또한 이 장면들마다 특징들을 서로 다르게 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미지 5에는 날씨 상황을 이렇게 비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오고요. 이펙트에 들어가서 안개도 이렇게 많이 뿌려주고요.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6을 확인해 볼게요. 네, 이미지 6은 구름 낀 그런 느낌으로 구름이 끼었고, 예, 구름이 끼었고요. 그리고 좀 비 오는 맑은 느낌의 이렇게 무릉덩이가 있는 이러한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직 비구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개는 조금 살짝만 이렇게 배치를 해 주어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계절은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네, 겨울이나, 네, 지금 상태는 여름이고요. 가을이 되었고요. 겨울이 되었고, 이렇게 다시 여름이 됩니다. 네, 겨울 괜찮은데요? 네, 그럼 겨울 투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감성을 올리기 위해서, 네, 안개 많이 뿌려주겠습니다. 네, 감성을 위해서. 네, 이렇게 안개를 이 정도까지 많이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분들은 처마 밑으로 들어가셔서 눈을 피하시면 좋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손쉽게 여러가지 장면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트윈모션의 파일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했던 작업은 Alt1과 Alt2를 비교하면서 어떤 디자인 평가를 하는데도 사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이렇게요. 디자인 평가를 하면서 이 옹벽이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런 날씨나 환경이 다른 기상 상황이 다르거나 혹은 계절이 다른 이런 이미지들도 다 얻어냈습니다. 이게 단 하나의 트윈모션 파일에서 여러 가지의 이런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이 부분은 정말 다른 시각화 도구들에 비해서 정말 이렇게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런 게 파일을 분기해서 별도로 작업을 해야 됐던 것들인데 트윈모션에서는 정말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배치되어 있는 자동차나 걸어다니는 군중들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중들은 정말 쉬워요. 네, 자동화 메뉴에 경로에 들어가시면 캐릭터 경로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캐릭터 경로에서 펜촉을 클릭해주고 이렇게 노란 선을 저는 짧게 그리겠습니다. 이 노란 선을 그려주면 이 노란 선을 따라서 캐릭터가 이렇게 보행하면서 걸어갑니다. 밀집도를 네, 이런 것들은 굳이 글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너비로 넓혀주면 군중들의 보폭들이 오시는 군중분들이 더 많이 오시게 되고, 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차량 역시도 마찬가지라서요. 네, 차량 역시도 마찬가지라서요. 이 공간에서 차량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경로 이렇게 저기 도로가 아까 지형을 생성할 때 제가 좀 잘못 생성했었네요. 네, 차량은 제가 이렇게 중앙선으로 가게끔 그렸는데요. 2차선 기능을 켜주려고 중앙선으로 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옆차 간의 간격을 조정해서 도로폭에 맞도록 차량들을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선의 개수는 2차선, 3차선, 4차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4차선으로 했다면 왕복 8차선이겠죠. 그리고 옆차 간의 간격들을 이렇게 조정해서 아주 손쉽게 도로폭에 맞도록 차량들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윈모션에서 정말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또한 차량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만히 서 있는 군중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곳에 캐릭터를 이렇게 가져다 두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캐릭터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했습니다. 네, 옷 색상은 네, 검정색을 입으세요. 네, 검정색을 입으시고 이렇게 배치했는데 네, 이분 혼자서 지금 이 행동이 거울을 보고 하셔야 될 행동이실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들이 이렇게 하나씩 가져다 놓으면은 글쎄 이런 말하기가 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어색하죠. 혼자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맞은편에 있는 캐릭터를 이렇게 친구를 배치해주고 이렇게 로테이트를 해주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저는 그룹 캐릭터들을 정말 즐겨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룹 캐릭터들은 드래그 앤 드롭해서 배치를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인터랙티브하게 어떤 커뮤니케이션하고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룹 캐릭터 꼭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제 스케치업에서 어떤 디자인 변경이 발생되었다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트레이닝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장면을 비교하면서 이거 분명히 이건 잘못됐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장면에서 일형 평가를 했을 때에 무려 오후 4시부터는 네, 이 옹벽으로 인해서 아예 어떤 채광량 부분에서 아예 손실을 크게 입게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옹벽을 해체하는 모델링 수정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치업으로 가서요. 네, Alt2만 켜겠습니다. 지금은 Alt2에 대한 수정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 이 블록을 제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남겨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옹벽이 없어지더라도 옹벽이 있었던 영역을 알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삭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수정한 Alt2를 원래 있었던 죄송합니다. 파일 익스포트 3D 모델 네, 그리고 Alt2에 덮어 씌워서 익스포트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익스포트 진행 중입니다.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익스포트가 완료되었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트윈모션에 저희가 가장 첫 번째 했던 작업 창인 이 가져오기 창으로 가서요. Alt2에 새로 고침을 해줍니다. 네, 근데 이 수정사항이 바뀌는 것을 바로 육안으로 즉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Alt1이나 Alt2가 떠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고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경로 지정이 필요하네요. 네, 하우스에서 FBX, Alt2, 네, 이렇게 경로 지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네, 이 부분에 원래 옹벽이 있었던 영역이죠. 네, 이렇게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일형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해가 지는 시간이더라도 이쪽에 대한 일형 침해를 그 채광량 침해를 아까 그 옹벽으로 인해서 입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의 시각에서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는 오후 4시만 됐어도 아예 음영이 졌었거든요. 네, 지금은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의 수정이 발생됐을 때 트윈모션으로 그 모델링 수정 사항만 부분적으로 반영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트윈모션에서 미리 해두었던 작업, 그러니까 머티리얼이나 이런 랩핑에 대한 수정들 작업한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주변의 환경들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값은 고정하면서 모델링의 수정 사항들만 평가하고 반영하고 이런 디자인 도구로서 트윈모션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발주처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트윈모션 작업 화면에서 키보드에 있는 F12를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이렇게 눈 모양을 눌러서 이런 검토를 이 화면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여기 VR 모드도 있는데 이 VR 모드는 오큘러스나 혹은 HTC 바이브 같은 그런 VR HMD들을 통해서 VR로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보통 이 프레젠트 모드를 사용을 하실 때 저라면은 네, 어떤 사무실에 있는 프로젝터나 혹은 TV에 연결을 해서 발주처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 프레젠터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프레젠터를 활성화하고요. 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제가 미리 세팅해둔 굉장히 다양한 알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발주처들에게 어떤 발주처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작업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프레젠터 모드를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글쎄 동영상을 발주처가 저희 쪽
발주처가 여러분들의 사무실로 와서 이거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굳이 이 트윈모션의 파일을 이미지로 생성하시거나 동영상으로 생성할 필요 없이 이렇게 3D 공간에서 즉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발주처와 즉시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또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즉시적으로 수렴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트윈모션 프레젠터의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프레젠터는 만약에 여러분들의 모니터가 터치를 지원하는 모니터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터치에 적합하게끔 UI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가 있다면 꼭 활용을 하셔서 효과를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제가 만들었는 이미지를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내보내기에 가서서요, 이미지를 모두 다 선택하고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렌더링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저는 네, 이렇게 렌더링 폴더에다가 폴더 선택해서 이렇게 내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을 할 때요. 네. 자, 이렇게 렌더링 할 때요. 작업 관리자를 한번 보건데 네, 그래픽 카드는 지금 굉장히 100%로 다 사용이 되고 있고요. 반면 네, 렌더링은 뒤에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렌더링 되고 있죠. 네, 근데 CPU는 사용률이 별로 높지 않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트윈모션을 렌더링 할 때 GPU 위주로 렌더링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렌더링 할 때 스케치업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거나 뭐 레이어를 켜거나 혹은 고치거나 아니면 뭐 CAD로 가셔서 도면을 고치고 계셔도 어떤 작업 생산성에 있어서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트윈모션에서 렌더링 걸어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원래 하시던 설계 작업으로 돌아가시거나 모델링 작업, 수정으로 돌아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그래픽 카드를 자원을 활용해서 렌더링 되고 있기 때문에 CPU 자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를 의미하는데 네, 보통 오너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근로자분들은 좀 씁쓸해 하시는 그런 반응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트윈모션에 대해서 트레이닝 부분을 건축 계획을 시각화하는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트윈모션을 사용하실 때 어떤 플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용 프로젝트가 아닌 곳에 트윈모션을 사용하신다면 원하는 기간만큼 기능 제한 없는 체험판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업용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셔서 상업용에 대한 구매를 검토를 하고 계신다면 현재 기간 한정으로 5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입하시면 내년 연말까지 발생하는 업그레이드를 모두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 그러니까 트윈모션 2020 버전 이전의 트윈모션 구매자분들께서는요, 버전에 상관없이 모두가 무료로 20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년 12월까지 발생하는 모든 업그레이드를 제공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학생분들과 교육자분들은 교육용 버전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윈모션에 검증받은 전문가분들로부터 모든 기능을 교육받으실 수 있는 온라인 러닝도 완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러닝에 접근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상단에 학습 지원 메뉴로 갑니다. 그러면 온라인 러닝을 클릭하고요. 네, 왼쪽에 보시면 컨텐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트윈모션을 검색하고요. 네, 트윈모션 소개 강좌로 들어옵니다. 지금 보이는 목록을 통해서 트윈모션의 모든 기능은 물론 유용한 팁과 트릭들을 학습하실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험판 유저분들 그리고 상업용 유저분들 상관없이 모두에게 온라인 러닝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크리에이터 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강좌를 계속해서 업로드해 드릴 계획이고요. 당연히 모든 교육 콘텐츠들은 현지화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에픽게임즈는 건축가나 디자이너 분들, 즉 크리에이터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코드 한 줄 없이 신속하게 건축 시각화를 구현할 수 있는 트윈모션이 에픽게임즈에 합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트윈모션의 기능 그리고 기간 제한 없는 체험판을 제공했습니다.
언리얼 엔진과 트윈모션 사용자분들께 에셋을 확장시켜 드리기 위해서 퀵셀 메가스캔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고요. 현업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온라인 러닝 역시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성공이 곧 저희의 성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누구나 쉽고 빠르고 그리고 최고 수준의 시각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고요. 다음은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